자, 현대소설 10강에 보시면 임철우의 눈이 오면이라는 그 현대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줄 친 부분에 보시면, 자, 지금 산업화 도시화로 이 고향을 잃어버린 어떤 현대인의 어떤 고향 상실감, 이걸 그린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지금 어디에서? 서울에서, 자, 지금 고향 마을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내용으로 여로형 구조입니다. 어머니를 결국 마지막에 잃게 되는 장면까지 돼 있어요. 자, 전체 줄거리 봅니다. 자, 찬우인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살아가는 가장입니다. 자, 하지만, 자, 여기 있는 이 찬우의 어떤 삶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자, 지금 몇 달째 공급을 주지 않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막막해하고 있는데, 자, 갑자기 이 어머니가 지금 이 고향 마을 꼬두매를 가자고 난데없이 외칩니다. 자, 어머니가 약간 치매 증상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충동적으로 이제 고향을 향해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자,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자, 찬우의 나이가 3살 때랍니다. 거의 기억이 없겠죠. 자, 그리고, 자, 어머니는 지금 홀로 두 아들을 키우네요. 그런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꼬두매를 향해서 밤새 달리는 기차를 타고, 자, 결국 새벽녘에 고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어린 시절에 그 마을이 아파트 단지로 뒤바뀌어 이제는 이 찾을 수 없다는 알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는 결국 산업화, 도시화가 돼버렸네요. 그리고 아버지의 묘마저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여기서 자실해진 그가 묘 이장에 대한 그것을 알아보는 사이 어머니가 또 행방불명이 되는 상황. 자, 이렇게 지금 사건이 끝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고향이라는 것은 변할 수밖에 있어. 지금 10년이 넘게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어. 근데 그곳에는 달리 옛날 살던 집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묘가 있는 곳이야.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버지의 묘가 있었던 공동묘지가 다 밀려가지고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거야, 지금. 그 정도로 무심했던 거죠. 한 번도 뭐 성묘를 간 적도 없는 거고 고향에 내려온 적이 없었던 거야, 지금. 자, 앞부분 줄거리 다시 봅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는 이 직장에서 급여를 여러 달 받지 못하자 결국 사직서를 내고는, 자, 치매의 증상을 보이는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이제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행동을 보이는 어머니와 함께 충동적으로 이제 고향 마을 꼬두매를 향해 나섭니다. 밤열차를 탔어요. 자, 쿵더덕 쿵더덕. 자, 지금 그 열차의 그 소리인데요. 자, 이 소리가 지금 이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바로 여기 있는 이 등장인물의 어떤 내면 심리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왠지 그 각계 소리가 공허하게 들리고 있다 그랬으니까. 자, 어떤 이 공허한, 바로 여기 있는 등장인물의 어떤 심리를 보여주네요. 아마도 금강의 지릴 정도 될 것 같아. 자, 벌컹대던 바퀴의 소리는 한참 후에 다시 잦아들었고, 자, 시계가 지금 2시 반을 가리키고 있네요. 자, 승객들은 피곤에 젖어 대부분 의자에 이렇게 허리를 구부린 채 잠이 들어 있습니다. 자, 또한 자욱한 담배 연기 때문에 실내는 좀 부옇게 흐려 보이고, 옛날에는 그 열차 안에서 그냥 담배를 피웠어. 이때 1970년대만 해도 그랬대요. 자, 사람들의 창백한 얼굴들은 얼핏 흔들거리는 노람 속에 누운 미라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자, 지쳐있는 승객들의 모습을, 자, 요람 속에 누워있는 미라. 이렇게 비유를 했네요. 몸은 지금 피곤했지만 왠지 그는 그다지 졸음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신은 갈수록 투명해지고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둠에 어두운 차창 저편으로 시선을 던지며 그는 혼자 가만히 이렇게 내까지 봅니다. 자, 불현듯 까맣게 묻혀져 있던 기억의 저편 어딘가로부터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그 이름, 고향의 이름 오둠에는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대. 자, 그동안 한참 잊었던 바로 그 고향, 오둠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때 그 추억이 떠오르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는 생각하면 참으로 오랫동안 그 정겨운 고향 마을을 잃어버렸대. 자, 그 오랫동안 바로 이 꼬두매를 잊고 살았단 말이죠. 그만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각박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고향을 찾을 그런 여력이 없었어. 그는 매몰차고도 척박한 도시의 뒷거리를 병든 개처럼, 자, 지금껏 홀로 비틀거리며 헤매어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 도시의 뒷골목을 이렇게 배회하는 미친 개, 병든 개에 다 비유를 했어요.
그는 담배 연기를 혹은 깊숙이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뿜습니다. 파란 연기가 창 유리에 부딪히며 실타래로 가느다랗게 풀어지고 있었고, 자, 꼬둠에는 무등산 기슭에 자꾸 한적하기만 한 동네였대. 무등산이 어디 있죠? 네, 전라도 광주 쪽에 있는 산이니까, 고향이 전라도 그 무등산, 그 어느 줄기, 거기에 있는 한적한 동네였던 것 같아요. 40여 호 가량 되는 포담집이 있고요. 담집이 있고 꼬막 껍질처럼 옹기종기 둘러앉은 마을 뒤쪽에는 꽤 가파른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 이름이 자 조금 이따 드러나겠지만 바로 잣고개입니다. 잣고개. 자 고개 위로 배암이 자 기어가듯 꾸불꾸불 나 있는 자 이 길은 바로 무등산으로 통하는 유일한 군용 작전 도로가 있겠고요. 그 작곡의 기슭을 흐르는 실개천을 따라 얼마쯤 내려가더라 보면 자 그곳에 마을 입구가 있고요. 거기 당산나무가 이렇게 보인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다시 산 쪽을 향하면 바로 그의 집이 그곳에서 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자신의 고향 꼬둠에 이것을 묘사를 했네요. 깡충하니 지금 키 큰 대나무밭을 뒤로 두르고 팽자나무 그리고 수국꽃이 아름답던 두 칸짜리 흙집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오막살이에서 어머니는 그와 형의 탯줄을 잘랐다 그랬으니까 이 가난한 오막살이 이곳에서 어머니는 나와 동생을 낳았단 말이야. 자 밑으로 갑니다. 발가락이 시려옵니다. 자 겨울이야 지금 한겨울. 자 새벽 한 6시쯤 돼가지고 이곳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자, 어머니는 멍하니 풀린 시선을 호묘에 둔 채로 말없이 그의 곁에 서 있습니다. 자, 어머니는 지금 치매 증상이 있고요. 자, 지금 여기에 공간 지각 능력이 전혀 없어요. 자, 그는 자꾸만 엄마를 부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자, 눈앞에는 거대한 아파트가 이렇게 길게 줄을 이어 펼쳐져 있었다고 했으니까 바로 산업화 도시화가 된 바로 이 광주의 모습이 보이게 되네요. 그는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가는 마치 기적을 바라듯 다시 고개를 돌려 앞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거기 눈앞에 우뚝 서 있는 10층 건물은 결국 한상이 아니야. 자, 몰라보게 세상이 변하는 걸 한자성어로 뭐라고 한다? 상전, 벽해. 자,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곳은 K시의 로터리 부근이래요. 자, 이것이 하나 도시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옛날 그 고향 그 어떤 그 농촌 마을이었던 곳이 지금 K시의 로터리가 되어 부근이래. 거기서부터 5개의 길이 따로 갈라져 오거리가 불리는 사실을 그는 조금 전에 알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는 그쪽으로부터 두 가닥 길이 시원스럽게 뚫려 있고 기차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공단지대를 향하고 이 길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의 반대편으로 난 2차선 도로는 무등산을 통해 있대. 자, 그럼 그 개들은 바로 그 길목에서 벌써 오랫동안 뱅뱅 맹을 돌고 있습니다. 옛날 고향집이 요 근처에 어디 있잖아, 지금. 근데 너무 몰라보게 변해가지고요.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금방 눈이 쏟아질 듯 잔뜩 흐려져 있고요. 자, 그 짙은 잿빛 구름자, 먹구름 덩어리가 느린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세상은 온통 은빛이었다라고 했는데, 자, 약간 좀 먹구름이 껴가지고요. 밤새 내린 눈으로 거리와 지붕들 그리고 가로수의 헐벗은 가지들도 모두 두툼한 소목, 바로 이흰 눈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모습을 이렇게 펴냈네요. 자, 폭설주의보가 내렸다더군 글쎄 말이지 30년 만에 처음 보는 굉장한 눈이래요. 자, 어떻게 오늘 지금 어머니랑 지금 함께 고향을 찾아온 이날이 공교롭게도 눈이 가장 많이 내린 폭설이 내린 날이었네요. 자, 지금 대화를 인용 구호 없이 이렇게 편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행인들이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빙판길을 엉금엉금 지나가고 있네요. 벌써 10시가 가까워오는 시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6시쯤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10시니까 한 4시간을 헤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사가 종착역인 K시에 닿은 때가 아침 7시. 자, 그리고 역 앞에서 요기를 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잠시 몸을 녹인 다음에 자, 택시를 타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왔답니다. 오대매라고요? 그런 동네는 금시초문인데요. 운전수. 이 택시 운전수는 웬만하면 그 다 알잖아. 그 지명만 대도. 근데 택시 기사도 알지를 못한답니다. 호두매라는 구간을. 하지만 너무 변두리인 데다가 그동안 명칭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애써 믿으면서
혹시 잣고개라고 혹시 가르쳐 주면서 그곳을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운전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사내가 막상 전혀 낯선 곳에 그들을 내려주었대요. 그만큼 이 도시화로 인해서 잣고개와 그 고향 마을이 바뀐 거잖아요.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아파트 건물들과 고급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그곳이 예전에 논밭에 야산이 있던 자리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자, 암만 해도 엉뚱한 곳으로 잘못 찾아온 곳이라 생각을 했대. 글쎄요. 우두메라는 동네는 모르겠지만, 잣고개는 저기 있지 않소. 자, 이 구멍가게 주인 남자가 손가락질을 해줍니다. 그쪽으로 시선을 주었던 그는 삽시간에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비록 비좁고 흙먼지투성이었던 예전의 작전도로가 그새 말끔한 2차선 포장도로로 바뀌어져 있는 것 외에는 그것은 아무리 봐도 작고개가 틀림이 없었대요. 자, 몰라보게 지금 변해 있는 상황. 어렴풋하게 지금 그 고향의 모습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그는 고개 아래 기슭까지 들어와 앉아있는 육중한 이 고층 아파트 건물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그의 기억 속의 풍경과는 눈꽃만큼도 닮아 있어지질 않았대. 너무 몰라보게 변한 거죠? 자, 아래로 좀 내려옵니다. 옛날 논쪽에 있던 자리에는 한비탈 동네가 번드릇한 곳에 고급 주택가로 변해버렸고요. 자, 공동묘지 자리에는 아파트가 여러 채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기름진 팔뚝 같은 아스팔트가 펑이 뚫려 있답니다. 자, 모든 것들이 자,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 다 몰라보게 변해버렸네요. 모두가 생각하면 할수록 어리석은 짓이었음을 그는 뒤늦게야 깨달았대요. 처음부터 앞이 가릴 여유조차 없이 어머니 황당한 넋두리. 자, 아버지, 지금 자기 남편이 묻혀있는 그 고둠에, 그리고 큰아들이 있는 그곳에 쫓아서 결코 그곳으로 찾아 내려온 것부터가 엉뚱하기 그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가난한 꼬둠의 마을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자, 찬우야,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니께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자, 어머니는 지금 이곳이 바로 그 고향이라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집, 고향으로 가자, 꼬둠에로 가자는 얘기야.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보채기 시작합니다. 추위로 그녀 입술이 푸르게 변해 있었고, 여기가 꼬둠이에요. 어머니, 똑똑히 보시라고요. 여기가 그렇게 가자고 조르시던 바로 여기라니까요. 하지만 그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도 어머니의 그 소망,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고향의 마을 모습을 깨트려주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서로 그런다는 듯 알아들을 리도 없을 터였고, 그는 눈앞으로 허공을 비스듬히 가로지르고는 아파트 건물을 우울하게 올려다봅니다. 자, 그리고는 바로 예전에 공동묘지에 있던 자리, 자,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채 내버려두었던 아버지의 무덤. 그 무덤이 어쩌면 저 거대한 아파트 밑에 땅속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옛날 이 공동묘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이걸 거기다가 한 구석을 파헤칠 수가 없어요. 그 일정한 공고를 해요. 이것은 이제 그 국가가 아니면 어디서 매입을 한 다음에 이 공동묘지 이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야. 다른 곳으로 그 이주를 하고 파묘를 하고 땅을 이장을 한다는 거지. 근데 10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난 어떻게 해? 전혀 이야기를 못 들었던 거야, 지금. 자, 그 무덤이 어쩌면 저 거대 아파트 밑에 땅속 어딘가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문득 무엇인가 목구멍을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덩어리를 삼킵니다. 자, 뒤늦게 바로 그것이 뭐죠?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뜨거운 덩어리는 바로 이 후회. 자, 그 죄책감이죠. 아버지의 무덤을 이렇게 돌보지 않았구나에 대한 자책감. 어머니는 추위로 파랗게 질린 입술로 몸을 떨고 있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우선 추위를 피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부근에 있는 가방으로 들어가서 날로 가까운 자리에 어머니를 앉으시도록 했고요. 자,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곳에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어머니 뭘 좀 알아보고 나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아셨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나는 공동묘지가 있었던 그 아버지의 어떤 무덤을 어떻게 찾고 싶은 것 같아요. 절대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신신당부를 해놓고는 자, 그리고 어떻게 했대? 자, 밑에서
그는 가방을 나와 아까 보아두었던 동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자, 뉴타운 아파트 말이군요. 글쎄요, 아마 지은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여기 와서 물어보시나요? 그랬고요. 자,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남자가 난로곁에 있다가는 그가 내민 담배 한 갑을 어색한 기운을 받아듭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아파트 자리에 있었던 공동묘지에 관해 알고 싶다고 했더니, 아, 그러니까, 자, 묘를 잃어버리신 분 같았다는 말씀이시구먼. 아니, 그때 신문 지상에 분묘 인장 공고를 내었을 텐데, 보지 못하셨어? 벌써 한참 전에 벌써 이장 공고를 냈단 말이야. 사내는 조금 놀랍다는 심정으로 새삼스럽게 그의 얼굴을 훑어봅니다. 그런 까닭모를 부끄러움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 왜? 그동안 10년이 넘게 아버지의 묘를 돌보지 않았다는 죄책감이겠죠? 못 봤습니다. 알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주인 없는 분묘라고, 자, 여기서 어디론가 인장을 하기를 원했을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물론 그렇겠지요. 어쨌든 일단 시청으로 가서 알아보시고요. 해도 그나마나 헛수고일 겁니다. 거참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찾아낸단 말이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도 못 만나서 아우성들인데. 자, 지금 주인 없는 이 무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찾기는 거의 힘들다는 얘기를 하네요. 대관절, 이제껏 어디서 뭘 했길래 무덤이 파헤친 줄도 모르고 있었다 하는 눈초리로 사내는 그를 쳐다봅니다. 자, 그는 도망치듯 허둥지둥 그곳을 빠져나오고 맙니다. 자, 그리고 다시 가방으로 돌아갔지만 어머니가 또 보이질 않네. 자, 이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장면으로 끝나요. 자, 이 해당 장면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인데, 자, 서울은 지금 매몰차고 척박한 공간. 자, 홀로 외롭고 위태롭게 살아야 했던 공간이 될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삭막한 삶의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 꼬두메라는 이 고향은 아련하게 그리운 곳이야. 자,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이곳을 찾아보질 않았죠. 자, 그리고 밑에 지명을 반복적으로 불러 그리움의 어떤 정서를 표현한 자, 이런 어떤 고향. 자, 하지만 이 고향은 너무 몰라보게 지금 변해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그는 고향 상실감을 느끼고 마는 거죠. 자, 고향 마을을 찾던 중에 지금 낯선 풍경에 당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허둥거리기도 하고, 자, 이곳이 옛 고향이 의미가 없어. 라는 그 점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자, 자신이 선 곳이 고향 마을임을 지금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자, 허탈감, 후회감, 자, 죄책감, 이런 복합적 감정이 같이 들고 있네요. 자, 바로 이 소설, 1960, 70년대 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상실감 내지 가치관의 혼란이 느껴지게 되는데, 자, 그때 어떤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이촌 형도라고 해서요. 농촌을 떠나서 지금 도시로 나와 사는, 자, 이런 가난한 빈민들이 있었고요. 자, 농촌의 도시화 또 계속되는 어떤 재개발의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고, 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전통적 공동체는 해체되고, 개인의 가치관에 어떤 혼란을 겪는 인물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합니다.